자, 이번 시간에는 타로 실전 리딩 배울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섯상 배울법입니다. 다섯상 배울법은 어떤 결과를 좀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취직이 될까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다섯상 배울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직접적인 어떤 감정들을 알아볼 때 다섯상 배울법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도 다섯상 배울법이 잘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감정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이런 어떤 모든 일들에 포함해서 이 특징적으로 이 다섯살 배울법이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편자 배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 속에서 발견될 배울법입니다. 자, 하나 1번 첫 번째 뽑은 카드였고,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이렇게 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카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이 사람의 현재 상태고, 두 번째 배울법은 두 번째 카드는 다가올 방향, 흐름,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문제 핵심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직면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을 때 1번 카드하고 3번 카드를 먼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1번은 현재 상태, 내가 지금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어떤 질문 던지면 이 내용들이 확실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 내용은 꾸준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초보자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그림을 조금 더 머릿속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되게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주문도 됐고 주문도 나올 거고 계속 이 기술을 연마한 것들이 돈이 될 거라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문제 핵심은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도 보고 있고 약간 머물러 있고 떠날 것인가의 어떤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깥에 답이 있긴 하지만 내가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이는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여기서 그림에서 포함될 수 있고,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는 일적인 부분은 확실하죠, 그죠? 일적인 부분. 그래서 이 생각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상을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돼서 읽으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이 그림이 꾸준하게 준비한 일들, 내가 기술을 연마한 일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이 문제 핵심에서 보면은 이 내가 준비하고 연마한 것들이 가능성을 보고 있죠. 근데 이 가능성은 또 바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어떤 방향을 또 지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카드에서 보면 내가 앞으로 다가올 방향이래잖아. 흐름,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방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이번 카드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내가 약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메이저 카드가 하나, 둘, 세 개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는 이 문제가, 이 일이 굉장히 큰 어떤 상황들이고, 나한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메이저가 이게 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이저를 보면은 지금 조정을 하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생각의 관점도 바꾸고, 이런 부분 또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방향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이것도 방향 감각을 찾아야 되고, 선택과 방향 이런 것들이 공통 언어를 잘 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라는 거죠. 근데 직면하는 현재 상황이랬죠. 이거는 직면한 현재 상황. 이게 무의식이기도 하지만은 어디에서는 이 가까운 미래, 먼 미래라 하긴 합니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라는 메시지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카드를 문제 핵심과 지금 4번 카드를 같이 동업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카드에서 보면은 내가 꾸준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고, 이건 이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4번 카드랑 같이 딱 읽어내면 얘는 현재 직면한 어떤 내면에 깔려있는 무의식인데, 얘는 현재 상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1번 카드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아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준비한 것들이 앞으로 하나 탁 끄집어내서 펼쳐질 건데, 마법사처럼 이 연마하고 기술하는 것들이 다재다능한 기술 손재주가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통 언어를 딱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이 사람도 기술적으로 손재주 있는 사람이네,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술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를 뻗치는데, 이 매지션 자체가 다양한 기술로 하나를 끄집어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날라와서 이 사람한테 무한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뭐든 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해내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자면 하나를 끄집어내서 뭔가 마법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다양한 것들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단점이 뭐랬죠? 우리 내용을 보면 단점은 내가 너무 이것저것 잘하기 때문에 잘하다가 이렇게 잘하다가 끝을 못 맺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카드에 2번 카드도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방향 감각을 찾아라. 하나를 끄집어내서 나만의 형태로 만들어내면 1번 카드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 오묘한 게 이 5번 카드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반면, 제가 이거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댔죠. 그럼 얘도 지금 두 개의 모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잘하고 너무 다양한 것들을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게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어때요? 다양하게 관심이 바깥으로 여러 가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저기에서 신경을 막 이것저것을 보기 때문에 자칫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2번 카드 방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낱낱이 읽으면 5장에서 그림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 하나하나가 그림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다 보입니다. 그림이. 제 그림의 해석을 앞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뭐 일단 상담을 하면은 저는 이 안에 그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이 5개의 그림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내를 또 해주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뭐 점처럼 탁탁탁 이렇게 집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좀 상담해주면서 또 지혜롭게 또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더 유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안내해주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그림은 먼저 읽어야 되는 게 1번, 3번을 먼저 읽어도 되지만은, 저는 상대방이 아무 질문을 안 던졌을 때는 3번, 4번을 먼저 유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핵심, 내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기로가 있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바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를 끄집어내서 펼칠 거라는 거는 대략 내가 알고 있죠. 왜냐면 마법사는 정말 힘이 있는 존재긴 해요.
그런데 1번 카드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4번을 딱 이렇게 보면은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를 펼칠겠네, 약간 판을 깔겠네라는 메시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2번 카드가 항상 뭐예요?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상파악을 잘 하면서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점으로 방향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조정이라는 것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 허리에 벨트는 조정이고, 지금 좀 뭔가가 좀 희생이라든가 힘든 어떤 과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2번 카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자기 어떤 생각에 어떤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이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솔직히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어떤 과정은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끝낸다면은, 솔직히 아픔이 끝나면은 성숙하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더 상대방한테 이제 설명해 주면 제일 좋죠. 이 과정을 거쳐가면은 내가 원하는 4번 5번이 힘 있잖아요. 4번 5번이 내가 원하는 거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차 카드를 또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전차 카드는 솔직히 두 가지에 부딪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희생을 함으로써 또 부딪히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선택의 딜레마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3번 카드. 선택의 딜레마가 있음으로써 이 다음 단계 넘어가는 어떤 나의 방해꾼도 될 수 있지만은 나의 앞으로 펼쳐질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진행한다. 상대방은 근데 질문 던진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단조롭게 답을 해주길 바라긴 해요. 하지만 뭐 예스 노는 할 수 있지만은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왜 이렇지, 저 사람이 좀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쉽게 뭐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삶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맥락을 잘 알고 상담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과정이 있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면 되지, 그리고 요런 어떤 내가 생각들, 뭐 잘못된 생각들은, 불필요한 생각들은 갖다 버려야 되겠다, 정리정돈하고 내가 다르게 재해석해서 생각의 관점을 조금 이동해서 내가 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좀 합류해서 진행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내 의식도 좀 더 확장되고, 또 방향 설정하는데도 자신의 어떤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어떤 어려운 걸 또 견뎌낼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기술 또한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생김으로써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해본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가 이미 사업적이든 구상하는 사람들이 이미 해봤던 이런 것들이 꿈도 있지만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선택의 딜레마는 있다는 거죠.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만감이 교차한다.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뭐 내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는 정말 내가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교차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이것들을 하나 끄집어내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 분명히 부딪힐 수도 있는 것도 있죠, 여기서 보면. 그죠? 음과 양이 항상 이렇게 경쟁하듯이, 세력이 경쟁하듯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정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또 1번 내가 시작하는 이것들이, 내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5번 땅땅땅. 근데 4번 카드 또한 어때요? 마법사잖아요, 마법사. 마법사는 내가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도 하고 준비하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뭐 하나를 끄집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임기응변으로 그냥 다 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은 다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또 기술까지도 있다. 하지만 내가 중심만 잘 잡고 흘러가면 된다. 내가 생각의 관점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되겠죠. 그렇다면은 질문을 딱 던지면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성공적으로 될까요? 하면은
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요런 어떤 힌트가 있죠. 힘든 이거 과정, 고통스러운 것도 아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뜬히 본인이 능력으로 좀 진행되겠네요. 해결하겠네요.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네 본인. 여기서도 본인 성향이 내가 된다고 하는 성향이네요. 이런 거. 또 포부도 있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포부도 있고 자기 어떤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발도 있다고 봐야지. 말재주도 있다라는 메시지도 여기서 힌트를 얻고, 또 전차 카드는 아무리 뭐 경쟁자 있어도 자기가 그냥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깨지고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이 이 2번 카드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좀 생각해라. 그래서 그런 걸로 본인이 조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문제 핵심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뛰어들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선택상에서 3번 지팡이 3번하고 2번 카드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팡이 3번과 2번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2번 카드와 3번 카드는 구분 잘 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디테일하게 내가 나한테 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 핵심에 딱 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재해석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무의식을 여기서 다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불협화음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안내해줘야 되겠죠. 자칫하면은 이 선택이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도 잘 설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이 결정하는 것들이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조금 잘 찾아서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힌트도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카드는 방향도 그렇지만은 선택상에 놓일 때는 이런 구상하는 부분들을 상담으로 이끌어 주면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질문 여기다 던질 수 있지만은 이 그림의 내용만 이해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은 거기에서 자기에 맞는 언어들을 연결시켜서 자기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거 말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자극을 받으면서 지금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그 부분에서 또 저한테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이 그림을 또 재해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번 카드 5장 카드가 굉장히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만 잘 알면 그림이 다 보이죠, 솔직히. 그래서 78장을 그림을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알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